네,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후보 단일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공동 국가 비전 합의가 우선이 돼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안철수 후보도 화답을 해서 회동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단일화 방안을 제안한 민주통합당 문재인 캠프의 이정우 경제민주화 위원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여기에 대한 공동 비전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 화답 형식이었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가 회동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우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아주 좋은 일이죠. 저는 아주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 단일화 문제가 계속 논의만 되고 진척이 없어서 답답해하는 국민들이 참 많으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드디어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위해서 내일 문재인 후보와 만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마침 비도 내리는데 가뭄 끝에 단비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뭐 단일화에 대한 여러 얘기가 있을 텐데 뭐 안철수 후보 쪽의 입장도 있을 거고 문재인 후보 쪽의 입장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얘기하신 것이 이제 공동 국가 비전의 합의가 필요하다. 여기가 먼저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의미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단일화는 전에 선거에도 들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1987년 대선 때는 김대중, 김영삼 양 후보가 단일화를 놓고 끝까지 이렇게 논란을 끝에 실패를 했고요. 네. 그 뒤에 DJP 연합이라는 게 있었고 또 노무현, 정몽준의 단일화도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정책을 같이 하면서 후보가 단일화되는 그런 것은 없었죠. 그래서 사실은 그게 시간도 부족하고 뭐 그래서 그렇게 됐으리라고 봅니다. 이번에는 정말 정책과 가치를 공유하면서 후보도 단일화되는 그러니까 그게 완전한 단일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한번 해보자. 우리나라 역사상 없었던 일이지만 사상 최초로 말하자면 물리적 통합이 아니고 화학적 통합을 하자. 그런 뜻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국가 비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국가 비전이 무엇인지 먼저 궁금합니다. 예. 국가 비전이라고 하면은 이 국가가 하는 일이 뭔가 하는 것인데요. 과거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정말 그 국민들의 삶을 열심히 챙겼느냐 했을 때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양극화가 이렇게 심해졌고 또 가난에 찌들고 미래가 불안한 국민들이 이렇게 많아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복지국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 나오고요. 또 경제 민주화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 두 가지가 이렇게 쏟아져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국민이 살기가 어렵고 고달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살기 어렵고 고달프고 미래가 불안한 우리나라의 수많은 국민들, 특히 중산층 서민들의 삶을 챙기는 것, 이것이 바로 문재인 후보의 국가 비전이고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 생각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안철수 후보 역시도 비슷한 아니면 동일한 국가 비전이 있어야 될 텐데 그동안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봤을 때 안철수 후보의 국가 비전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 것이죠. 제가 그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도 읽어보고 그 뒤에 나오는 경제민주화 공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쭉 살펴봤습니다만은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 또 정권 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 사이의 국가 비전은 저는 거의 일치한다 이렇게 보고요. 따라서 가치를 공유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두 분의 인품도 아주 또 훌륭하기 때문에 그는 정책 연합은 저절로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가 비전에 어느 정도 공통된 합의가 생기고 나서는 단일화 과정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 과정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우선은 저는 국가 비전을 공유하고 그다음에 같이 할 수 있는 정책을 갖다가 다듬고 정책의 어떤 단일 공약 이런 것이 나가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그것은 주로 정책 전문가들이 해야 될 영역 같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정치 영역에서 후보 단일화 협상 그것도 진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은 결국 두 개의 그런 그 두 가지가 정책과 정치 이 두 가지가 병행하는 그런 협상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땐 정책의 공유와 단일화, 정책 공약의 단일화, 이것은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립니다. 후보의 단일화보다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대선이 40여일밖에 안 남은 지금은 빨리 비전을 공유하고 정책을 같이 만듭시다. 이렇게 제안한 이유가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오늘 얘기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공약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방식이나 형식과 얘기를 한다는 것은 좀 진정성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즉 자신의 10일의 공약 얘기가 좀 나와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예, 지금 예고되기를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10일 날 공약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후보 측에서도 11일에 또 남은 많은 공약을 발표하기로 지금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만나서 국가 비전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공유하고 이런 것은 구체적인 정책과 공약 이전에도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렇게 되고 10일과 11일에 발표할 정책도 그 전에 사실 만나면은 서로 다듬고 서로 또 배우는 점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훨씬 더 정책 연합이 더 잘 될 수 있고 빨리 만날수록 더 유리하지 않느냐. 정책의 연합에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빨리 만날수록 좋다고 보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후보 측에서도 11일 날 발표를 하기 때문에 정책의 합의는 11일 이후나 시작이 되겠네요.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는데 사실 그 전에 만나면은 정책이 훨씬 더 혼선이 줄어들고 공통분모가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국민들이 봐서 훨씬 안심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좀 빨리 만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뭐 내일 당장 이제 비공개지만 회동을 시작은 하게 됐습니다. 이 단일화의 비공개 회동이 시작이 되면서 그럼 과연 남은 기간 동안 이 단일화가 진행이 될 텐데 단일화 이야기가 진행이 될 텐데 방식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여론조사 방식도 있었고 국민 경선 방식도 있었고 어떤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 단일화 방식은 제 전공 분야가 아니라서 제가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저는 정책 쪽이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하여튼 두 진영이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자기의 이익, 이유 분리를 따지지 않고 대승적으로 접근해서 워낙 정권 교체가 절박하고 중요한 문제니까요. 그래서 양쪽에서 흔쾌히 양보하고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말 국민을 감동시키고 정권 교체를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방식 이런 것은 좀 뒤로 돌렸으면 좋겠다. 그것은 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두 분의 인품이 그런 것을 흔쾌히 양보하고 서로 동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책에 대해서는 이제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 후보의 정책에 가장 큰 색깔을 낼 수 있는 정책은 바로 이것이다. 이런 게 있을 텐데 그것이 좀 상충이 된다면 정책을 과연 단일화하는 게 가능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좀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경제민주화 공약을 보면은 그게 제가 맡고 있는 분야라서 제가 제일 잘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경제민주화로 봤을 때 예를 들어 재벌 개혁 같으면은 거의 90% 이상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약간의 차이 그것을 조정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강조하는 노동의 민주화, 예를 들어 비정규직 문제 그런 문제들인데 그것은 저쪽 안철수 캠프에서도 역시 대단히 중시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캠프에서 강조하는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같은 분야가 있는데 아주 작은 민주적인 풀뿌리 기업들이죠. 이런 것을 육성하고 활성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는데 그쪽에 역시 전문가가 계시고 안철수 후보 쪽에서도 이것을 굉장히 중시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경제민주화 놓고 봤을 때는 이 세 가지 재벌, 노동,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이 세 영역에서 저는 만나기만 하면은 그 평소의 인적 교류나 사고방식의 공통점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그 비전의 공유와 정책의 합일까지 이르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물론 다른 정책은 좀 제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은 경제민주화라든가 복지국가라든가 이런 지금 시대의 요구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두 진영 사이에 확실히 합의가 되고 국민이 안심할 만한 그런 정책이 나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12일 날 발표 예정인데 예, 혹시 경제 민주화에 관련돼서 새롭게 주목할 만한 내용이 더 첨가가 됩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경제민주화를 3번 발표했는데요. 네. 재벌 개혁 그리고 골목 상권과 중소기업을 발표했고요. 가계부채도 이미 발표했습니다. 남은 것이 몇 가지 더 있는데 금융의 민주화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쪽으로 남아 있고요. 마지막으로 완결편이 노동의 민주화입니다. 노동의 민주화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재벌 개혁, 복지국가, 조세 문제 이런 것을 종합 완결판이 곧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일 날 발표될 경제 민주화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문재인 캠프의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